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우리 지수에 관련된 인덱스에 관련된 걸 보고 있어요. 3번입니다. 170페이지. 자, 다음 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한중일 기술 경쟁력 비교 조사에 관한 보고서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실제로 어떤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그런 식의 어떤 측정치가 아니라 체감 수준을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분 대기업,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얼마나 더 뛰어나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얼마 덜 우리가 미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설계 분야, 그리고 소재 분야, 부품 관련 분야, 조립기공, 공정관리, 개발 속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류와,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바로 보면 이제 조선과 정보통신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이기 때문에 기본이 그죠, 기준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100이 되는 거고, 그 100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기술 경쟁력이 100보다 못하다는 것은 기술 경쟁력이 그만큼 뒤처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게 나왔죠. 한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수치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것이 잘 맞지 않은 것이 어디서 보여지냐면, 우리는 이제 이거, 바로 조선에서 보여주죠. 조선이 우리나라보다 1번이 다 이제 높다고 진단하는데, 천만이죠. 지금은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물론 여기에 따라 이제 중소기업은 모를까, 이제 어떤 기업별로 모를까, 이제 어떤 조선은 우리가 뛰어나다. 아마 정보통신도, 그지? 정보통신도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뛰어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은 이제 절대적으로 바로 이제 일본이 뛰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국이 우리나라 100으로 봤을 때 이때만 해더라도 이제 120대고 이제 여기 80대, 70대이기 때문에 격차가 심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일부는 서로 이제 역전이 된 분야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고, 이 당시 그지 뭐 한 20년 전 같은데, 10여 년 전 같은데, 그때 이것만 보고 이제 우리가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기가 없죠. 보기가 있으면 보기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또한 이 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답이 너무나 허무하게 나오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한국과 중국,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니까 한국을 100으로 보는 거니까, 기업별 기술 경쟁력 차이를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보다 대기업의 경쟁력 차이가 더 크다.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 100과 84지만 이것은 77과 100이기 때문에 이 차가 더 크죠. 그래서 대기업이 더 크고 중소기업이 작다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보다 대기업의 경쟁력 차이가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겁니다. 1번.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기술 경쟁력 차이는 전체로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크다고 할 수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뭘 비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조선, 정보통신, 자동차. 근데 100이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이거니까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이 맞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제품 설계 분야에서 기술 경쟁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지금 뭘 조사하는 거냐면 요거, 그러니까 여기 126 그리고 요거 중국은 78입니다. 이거 두 개 차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이니까 이건 조사할 필요 없고, 이 세 나라 한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 볼 때는 요 차가 가장 심한 걸 보면 돼.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지금 이 숫자 중에서 아무래도 이게 제일 크고 요 숫자 중에서 이게 제일 작죠. 그지? 그러니까 이 차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찾다 보면 답은 그지 너무나 허무한 데서 나오죠. 바로 이제 네 번째.
일본은 모든 업종에서 한국은 한국보다 위에 있고 중국은 모든 업종에서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얼른 확인이 가능하듯이 그지 바로 요거 말입니다. 이게 100보다 큰 게 두 개 있죠. 100보다 큰 게 두 개 있다는 것은 조선과 정보통신에 대한 개발 속도가 이 당시는 이제 한국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에 관한 문제 풀어봤고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생활 자료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것들이 더 보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보면 어떤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 사용자가 이제 타임 쿠폰제와 정액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타임 쿠폰제는 이렇게 그지 뭐 10시간짜리 쿠폰, 5시간짜리, 3시간짜리 쿠폰이 있는 거고 정액제는 1개월 동안 이제 이만큼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 1개월 동안 최소 시간 게임을 할 경우 정액제가 타임 쿠폰제보다 유리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로 가격이 29,700원을 넘어서는 타임 쿠폰제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간에서 이게 유리할 거 아니야? 이게 적어야지 유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지 이것이 이제 30시간이면 여기서 이것이 10시간이 8,000원이니까 30시간이면 3, 8이 24, 그러니까 2,400원,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못 미쳤죠. 그렇다고 이제 40시간이면 이것이 4, 8이 30이기 때문에 29,000을 넘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30시간이면 이것이 24,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0시간은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기 때문에 4, 8이 30이기 때문에. 그럼 5시간짜리를 하나 더 해야죠. 5시간 하면 이건 이제 5,000원이 됩니다. 5,000.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35시간에 이것은 2,900원이 되는 건다. 2,900원. 그럼 거의 그지? 이것이 때문에 이때까지는 35시간 2,900원까지 이제 타임 쿠폰제가 유리하죠. 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36시간이 되면 이제는 바로 이걸 구입해야죠. 이제 5시간짜리가 1시간짜리가 없으니까 이걸 구입해야 돼. 그러니까 36시간 이상 되면 이걸 구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그지? 여기다 플러스 3,000이 갑니다. 자, 이때가 되면 뭐가 유리하죠? 이제 정액수가 유리하죠. 그래서 36시간대 유리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풀어버렸네. 사실 여러분 뭐 풀려고 하려고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쉽기 때문에 제가 풀었다고 보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우리 교재랑 좀 다르죠.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전력 요금 계산인데 이게 여기 이제 저압 요금표가 있죠. 실제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6단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압용이 3단계가 돼서 3단계 이렇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이 있고 여기다 전력 요금이 있죠. 그래서 처음 200kWh까지는 이제 93.3 그리고 그 다음 200kWh니까 200부터 400까지 이제 이것은 187.9 그 다음에 400kWh는 이것이 280.6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표는 이 책에 있는 표 말고 책은 요표 저압용, 고압용 말고 저압용으로 풀고 특히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여기 이제 220kWh고 요것도 220으로 봅시다. 220. 그럼 역시 440이겠죠. 한번 이걸 두 가지를 풀어볼래요? 자, 이때랑 이때 우리가 분명히 뭘 보려고 하냐면 이것과 이것은 그지 바로 이제 전력량은 2배 늘었죠. 220과 7월달 에어컨 상량으로 222kW가 증가되어 440. 그러니까 전력량은 2배인데 그지 실제로 요금은 얼만큼 더 늘었냐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 저압용에서 기본 요금 계산하는 방법과 전력 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기본 요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력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200kWh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이 계산한 데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그지 얼만큼 증가되는 것까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같이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 220kWh니까 이 기본 요금은 여기서 1600이 되는 겁니다. 1600 기본 요금 160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요금은 200kW까지 93.3이니까
200 곱하기 93.3이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20이 들어가죠. 그래서 20 곱하기 그때부터 이제 187.6이 되는 겁니다. 이게 187.6입니까? 얼마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 값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440 되면 어떨까요? 440 되면, 자, 이것 값을 계산하고 440 되면 이 400kWh 초과니까 이것이 기본 요금이 7,300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200kW까지는 93.3, 그러니까 200 곱하기 93.3. 그 다음에 또 200은 이거죠. 그 다음 또 200은 곱하기 187.6입니까? 얼마예요? 그지?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40은 40 곱하기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280.6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값이 있지, 우리가 계산했듯이 이제 해보면 알다시피 계산값이 차이가 많이 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보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제가 잠시 멈추고 해봤더니 여러분도 한 거로 보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이제 제가 지워보니까 187.9가 나오고 187.9에서 요거는 24,018. 그러니까 여기 10단위 절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24,010원이 되는 거고 24,010원. 이것은 74,720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전력은 2배인데 이건 거의 그지? 3배가 넘잖아. 거의 3배 되죠. 3배. 그죠? 거의 3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누진세에 대한 이제 누진 요금에 대한 그런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몇 번 나와졌어요. 한전 같은 데는 나오기가 아주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 철도공사 같은 데는 이제 철도와 관련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듯이 우리가 한전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겠네요. 자, 다음 문제 이제 이 4번인데 이 4번은 이제 이것도 요금제에 관한 거죠. 근데 꽤 어려워요. 이것은 제가 그 전에 여러분과 대면 시험을 볼 때는 이게 꼭 내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줬죠. 근데 대부분 이걸 맞춘 사람을 거의 못 볼 정도로 풀어줬는데도 잘 못 풀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렌트카 회사의 차량 사용료에 대한 다음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요금제는 이제 12시간까지는 3만원, 그리고 1시간 이후로 2만원씩 더 추가 요금이 연장료가 붙는 거고, B 요금제는 24시간까지 4만원, 그리고 1시간 이후로 이제 25,000원이 붙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떨 땐 이게 유리하고 어떨 땐 이게 유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뜻 보다시피 만약 12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12시간 뭐 13시간이다 14시간 그럼 이게 또 유리하겠죠. 근데 24시간이면 또 이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A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이 렌트카 20시간을 이용했을 때 지불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요 요금제를 여러분이 기본 요금이라는 것과 그지 우리가 연장료라는 걸 알아야죠. 자, 이것만 계산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바로 12시간까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에다가 다음에 플러스 연장료는 1시간마다 2,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12시간에서 20시간이니까 8시간이죠. 8시간 곱하기 2,000원이 될 겁니다. 2,000. 그래서 여기서는 3만 원에 이제 4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벌써 20시간 하면 이것이 46,000원이라면 이게 낫겠죠. 이게 날 겁니다. 24시간까지는 4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실제로 이 문제를 내거든요. 렌터카를 임대할 때 B요금제가 A요금제보다 유리한가? B요금제가 어떨 때 유리한가? 지금 보면 당장 20시간일 땐 B요금제가 유리하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고 이게 요금으로 해서 요금축으로 나타낸다면, 자, 먼저 제가 여기서 A요금제 볼까요? A요금제는 이렇게 되죠. 12시간까지 여기 12시간이야. 12시간까지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여기가 3만원이 되는 겁니다. 요금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몇 시간 이용하건 다 3만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마다 2,000원씩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요 기울기가,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이 이거죠. 이게 요것이 1,000원 갈 때, 1시간 갈 때 2,000원씩 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A요금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B요금제도 그려서 어떨 때 A요금제가 유리하다는 것은 아래에 있을 때는 A요금제가 유리하고 위에 있을 땐 B요금제가 유리하겠죠. 요 요금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A 요금제가 B 요금제보다 유리하다. 우리가 B 요금제도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한번 구해 보세요. 자, 그죠? 힘들죠? 바로 B 요금제는 24시간까지 4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12시간이니까 여기 24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4시간. 24시간까지는 4만 원이겠죠. 4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여기 이제 만나서 들어가냐? 아까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이 20시간 되면 그지? 여기서 비요금제가 유리했었잖아. A요금제가 46,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시간이 있겠죠. 요 시간 이제 A요금제랑 B요금제랑 요 밑에 있는 B요금제가 더 싼 구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2,500원씩 올라가죠. 2,000원씩 올라간다면 이거랑 똑같이 평행선을 갈 텐데 2,500원씩 가니까 이거보다 약간 길이가 더 그지? 급경사로 갈 거란 말이에요. 급경사. 요 길기는 이것이 1,000원 갈 때, 1시간 갈 때 2,000원이 되는 거야. 사실 이거보다 길이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우측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축소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쵸.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요 점과 요 점, 요 시간과 요 시간대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요 시간대 안에서 이 밑에 있는 거, 비요금제가 유리하다는 것은 요 밑에 있을 때, 요 구간일 때 비요금제 유리하죠. A요금제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맨 먼저 요 시간을 구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10,000원이 올라갔잖아요. 10,000원. 30,000원과 40,000원 차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몇 시간 가면 10,000원 올라가겠는가? 몇 시간을 갔을 때 10,000원 올라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요 기울기는 아까 2,000원이었어. 2,000원. 그래서 여기서 5시간 가야지. 바로 2,000원 곱하기 5시간 하면 10,000원이 되잖아. 이 높이가 10,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에 2,000원씩 가니까 이제 5시간 가야지 10,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5시간 갔다는 것은 여기가 17시간이라는 거예요. 17시간. 그래서 17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17시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17시간보다 많게 그러면 모두 유리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B가 유리하지만 만약 이게 2,5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라면 그지? 답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평행하기 때문에 계속 B요금제가 유리하겠죠. 여기까지는 A요금제가 유리하다가 여기까지는 요 전부터 B요금제가 유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구하는 값이 어려워요. 그죠? 이걸 구하는 값. 그래서 이걸 구하는 값 우리가 방정식을 구할 텐데 X라고 봅니다. 그럼 요때 요 X시간대 A요금제랑 B요금제, 지금 요 요금제가 B요금제잖아. 요거. A요금제랑 B요금제가 같아지는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식을 세우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이 A요금제를 본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3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요금제가 같아지는 값은 이것 때문에 이 높이는 얼마냐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다 이것은 3만 원 곱하기 이 높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았듯이 1시간 갈 때마다 2,000원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죠? 이것이 그래서 X로 놓은 겁니다. X-12. 자, 그러니까 지금 A 요금제를 본다면 일단 여기까지는 3만 원이고 여기까지는 3만 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3만 원에다가 더하기 요게 요 속도까지 시간이 시간이 X-12죠. 자, 곱하기 2,000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이 A 요금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20시간을 한번 대입해봐요. 20시간을 대입하면 20-12 하니까 8이 되죠. 그래서 8에 16 하니까 이것이 8에 16, 16,0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6,0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A요금제 이해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B요금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 B요금제 이제 요 시간이 24시간이잖아. 아까 12시간이듯이 24시간일 때 요 3만 원이라 이제 4만 원이죠. 4만 원. 그러니까 얘는 4만 원에다 플러스 4만 원입니다. 4만 원. 거기다 이제 이 B요금제는 여기까지 4만 원이고 이제 이걸 구해야죠. 요 높이를 구해야죠. 자, 요 시간에 대한 요 높이. 여기까지는 24시간까지는 4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시간이 얼마냐? 아까 요 시간이 X-10이 되듯이 요 시간은 똑같이 X-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에 대한 요 높이는 요 길이가 2,500원이니까 2,5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 30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 30을 대입하는 거죠. 30. 그럼 여기다 30을 대입하면 4만 원에다 30을 대입하면 이것이 30-24니까 이것이 6시간이죠. 그러니까 1시간 추가되는 것마다 25,000이기 때문에 6시간 추가되면
25,000원 곱하기 6 하면 되죠. 그래서 15,0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이 우리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x-24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양면에다 우리가 1000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1000으로 나누고, 1000을 나누고 시작하고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가 x값 구하면 돼, 요거 x. 그 x값 구하면 여기서 52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52가 나오듯이 52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제, 그죠? 그래서 17시간보다 많고 52시간보다 적다. 요것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 어렵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또는 우리가 여기서 자원 관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의 문제가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자료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렵고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한 번씩 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그지 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문제 바로 고전에 했던 렌트카 문제는 의외로 그지 여러분한테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틀리는 반면에, 6번도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대로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어. 의외로 잘 풀어. 그러니까 어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지 하는 것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것이 좀 틀린가 봐. 그래서 이걸 보면 이랬죠. 자, 한 공장에 새로운 생산라인이 생기면서 이걸 1개월마다 한 명씩 새로운 사원이 배치되었다. 맨 처음에 A사원, 요 사원이 사원수지만 여기가 A사원이죠. 그 다음에 B사원, 여긴 바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A 플러스 B에다 C가 추가된 거고, 여기서는 그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이제 D가 추가된 거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2가 추가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그러니까 한 명씩 추가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인당 생산량입니다. 1인당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총 생산량을 인원수로 나눈 거죠. 인원수로 나눈 것이, 이게 다른 말로 이것은 그지 평균 생산량입니다. 평균, 에버리지라는 뜻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라인에 1인당 월간 생산량을 표시한 것이다. 이 라인에서 월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원과 가장 적은 사원은 누구인가?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여러분은 풀어내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 추가됨으로써, 한 사람씩 추가됨으로써 1인당 생산량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 별로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A, B, C, D, E의 생산량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게 돼 있어. 그럼 그 원리는 뭘까요? 그쵸? 여다 인원수를 곱하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총 생산량을 구했어요. 토탈 그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데, 그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총 생산량을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자, 그지? 한 명이서 15개, 두 명이서 평균 14개니까 우리가 총을 구할 수 있잖아, 총. 근데 여기서 한 사람, 월간 생산량 한 사람 더, 우리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한 개, 마지널이라는 뜻인데, 그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 더 추가됐을 때 만든 생산량을 표로 만들 수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총 생산량을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됐을 때 몇 개가 더 만드는가를 구하는 거야. 자, 이것은 우리가 평균, 그래서 여기서 인원수를 곱하면 여기서 총 생산량. 결국 한 사람씩 늘어남으로써 총 생산량의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걸 갖고 가면 월간 각각 A, B, C, D의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거의 다 설명했거든.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자, 구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15니까, 한 명이서 15니까 15죠. 자, 두 명이서 14니까 두 명 곱하면 이제 2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8. 세 명이죠. 이제 36이 되는 거고, 네 명이죠. 48이 되는 거고, 다섯 명이니까 이제 5, 1, 5, 5, 3, 15, 이제 65가 되는 겁니다. 65. 그러면 여기서 A는 혼자 15개 만든 건데, 이거 B가 추가됨으로써 생산량이 13개가 추가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B가 만든 생산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추가됨으로써 28에서 36, 8개죠, 8개. 다음에 36에서 48, 12개가 되는 겁니다. 48에서 65, 이것이 17개가 되죠. 자, 여기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이제부터는 보니까 이제 A는 15개, B는 13개, C는 8개, D는 12개, 17개. 차가, 그지? 2배 이상이 차이 나죠. 8개와 17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 해석에서 숨겨진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캐내는 거. 이거 누구한테 주어진 자료죠. 거기서 우리가 정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A, B, C, D, E의 생산성이 누가 제일 잘
잘 만들고 못 만드는지 어뜻 이것만 보면 모를 뻔했어요. 그지? 모를 뻔했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원은 이제 이거죠. 이거 2가 되는 거예요. 2. 가장 적은 사원은 8이기 때문에 C가 되는 거고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리고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수 자료 그리고 비율 자료에 대한 상당히 뭐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과 앞에서 우리가 많이 계산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응용수를 했잖아. A에 대한 증가율이 A일 때, A에 대한 증가율이 X에 대한 증가율이 A일 때, 그때 A 값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120이 바로 이제 30% 증가됐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100분의 30. 이거 120이 30% 증가됐다. 그래서 120 곱하기 1.3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지 만약 120이 여기에 몇 프로 증가됐더니 이것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거꾸로 보면 이런 얘기죠. 이거 보면. 자, 어떤 값이 이제 이것이 만약 20% 증가돼서 이것이 150이 됐다. 이 x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1을 곱한 게 150이니까 x는 바로 150을 1.2로 나눠야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것이 A가 20%라면 이것이 1.2로 나눈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 A가 이것이 150이고 그럼 우리가 그 전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계산해서 우리가 어떤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뒤에 가서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계산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계산해 볼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풀고 다음엔 좀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이게 나오고 가가 나오고 성장률이 나올 때 가를 구할 수 있죠. 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것은 이제 2008년과 2009년에 대한 성장률 이거니까 아까 구했던지 좀 아까 구했던 뭐 이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쉽게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만약 1907 반올림에서 1907 뭐 그지 유효 자릿수를 봅시다. 자, 곱하기 이것은 1 플러스 100분의 33.6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하면 이제 요 가가 나오겠어요. 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성장률 구하는 거. 이 두 개 갖고 성장률 구하는 거.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전에 보다시피 이제 성장률은 성장분과 병상률. 그러니까 이것은 354가 541이 됐다 보는 거죠. 이렇게. 354가 540이 됐다. 그때 성장률을 구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바로 보겠는데 이 성장률이 주어지고 이걸 구하는 문제도 나와. 이걸 구하고 이렇게 세 단계가 나오거든. 우린 그건 이제 다음 단계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거 간단히 이제 맞는 거, 옳은 걸 구하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비율 자료가 나오네요. 2008년도 전체 중에서 유통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거죠. 전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667분의 요거 유효 자릿수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지. 1900 이것이 8 반올림하면 1908로 보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얼마다? 전체 유통 분야니까 이것은 이제 제작 분야고 유통 분야는 2667분의 요거네요. 354 이게 몇 프로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대략 계산해 보면 이것이 13.3%가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 맞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요거죠. 2009년도 제작 분야는 시장 규모는 얼마냐? 요걸 구하라는 거야. 지금 아까 이거죠, 이거. 이렇게 1907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3.6. 그래서 대략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저는 보통 구할 때 요거를 내림하고 하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체가 뭐 대략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계산기로 눌러보면 1907 곱하기 이것은 1.34 이렇게 1.34를 해볼게요. 그러면 2555가 나오거든요. 255. 그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약이라고 했으니까 254. 그러니까 유효 자리가 두 잘 정도 맞으면 맞는 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번도 니은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이제 답은 나왔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나머지를 본다면 이제 2008년과 2009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제작 분야는 지금 33.6이 나왔죠. 그리고 유통 분야는 구할 겁니까? 354에서 541 이렇게 성장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성장률 구하니까 이것은 약 52.8이 나오는데요. 그지? 여기서 책에서 50.8이 나오고,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354분에 여기서 이것까지 변했으니까 여기에 541 마이너스 354를 구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50.8이 나온다는 거. 자, 지원 분야도 똑같은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약 그지 47%가 나와요. 40%.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가장 높은 성장률 제작 분야는 제작 분야 아니라 유통 분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거고. 다음에 2008년과 2007년. 이때요. 이 x를 구하면 이 세 개를 더하면 되죠. 세 개를 더하면 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 2008년과 2009년 시장 규모는 약 몇 배인가? 여기서 x를 구하고 아까 가를 구하고 더해서 나를 구하고 이 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해보면 이제 1.8배보다 훨씬 적은 약 1.38배, 1.4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맞는 답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도 어떻게 구하는가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의미로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우리가 2번을 볼 텐데 2번을 보기 위한 몇 가지 어떤 연습을 할 게 있어요. 어떤 증가율, 감소율, 우리가 증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자, 수고되셨습니다.